안녕하세요. 퍼플링 원장 케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처음에 상담을 오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실장님이 학부모님 것처럼 상담을 다 오셨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처음에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보통은 저희가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요. 오시기 전에 저희가 해피톡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퍼플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참고하실 수 있는 포스팅을 보내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죠. 또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추구하는 방향, 교육적인 방향이 있으시고 조금 원하는 수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수업을 원하세요? 라고 여쭤보고 즐겁게 재밌게 영어를 배우면서 갔으면 좋겠다, 내지는 영어 회화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혹은 제일 많았던 게 저희 애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는 이런 수업을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좀 활동적인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보통 퍼플랭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 성향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참고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아이가 뭐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혹은 뭐 학습욕이 있는지 승부욕이 있는지, 승부욕이랑 학습욕은 좀 다른데요. 학습욕구는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걸 말을 하고, 승부욕은 내가 이기는 거, 지는 걸 좀 싫어하고 이런 걸 말을 해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걸 좀 좋아하는지, 뭐 특별히 읽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요새 제일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도 물어봐요. 어떻게 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아이가 반에 배정이 됐을 때 이 상담지를 드리면 선생님과 유대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새 아이들 많이 하는 로블록스 뭐 이런 게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이걸 좋아하고 저 친구도 저걸 좋아하더라. 그럼 둘이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친분을 빨리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특히 교육적인 학원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지, 학원이 다닌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숙제 경험이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집에서 혼자 뭘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어머니랑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숙제를 했다면 어떤 성향인가, 내가 미뤄뒀다가 딱 가기 전날 이렇게 하는 성향인가, 아니면 나는 숙제는 무조건 해야 돼 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반을 편성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럼 밤마다 숙제를 내는 방식이 다른가요?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퍼플랭이 다른 학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을 한 가지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교재 위주로 수업을 나가지는 않는다는 점이, 세종시가 신도시다 보니까 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프랜차이즈 학원이라고 하면 자체적인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교재 라인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리스닝 스피킹 교재 라인을 쓰고요, 라이팅 교재를 쓰고요, 그라마 교재를 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즘 교재가 다 잘 나와요. 맞아요. 웬만큼은 다 좋아요. 그 교재 연구하시는 분들도 트렌드를 계속 쫓아내시지 않겠어요? 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재를 위주로만 나가진 않는 게 가장 큰데, 그러니까 교재 위주로 가는 것도 이해는 해요. 왜냐면 이게 외국어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자체적 커리큘럼이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통 영어 수업에서는 오늘 갔더니 갑자기 알말 미말 오늘은 갑자기 투부정사 이렇게 나가요. 뭔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애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배우는 거고, 그러면 지나고 보면 이게 다 각계전투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이 상관관계라든지 유기관계가 이제 아이들한테 정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학교율은 제일 높은데 스피킹 지수는 제일 낮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영어 시험 되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스피킹을 못할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희가 수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헌팅을 기본적으로 하던 민족이야. 사냥을 하던 민족이라서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I eat an apple, 행동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영화는 게 조금 그래도 좀 재밌으려면 게임처럼 이 가시화가 돼 있어야 돼요. 처음과 끝이. 챕터가 3개, 그리고 각 챕터별로 유닛이 10개. 그러면 총 30레벨을 마스터하면 난 영어 끝인 거예요. 이게 딱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30레벨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로 좀 전개가 돼요. 스토리라인으로 전개가 되면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외웠으면 그 다음은 뇌과학적으로는 까먹는 게 그 다음 스텝이에요. 뇌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전에는 이 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스토리로 가게 되면 내가 잊어버려도 왜 그랬더라 라고 하는 트리거를 하나 더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라인으로 쭉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학기제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학기제로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소수로 케어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한반 정원이 좀 작죠. 8명이고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루시드법을 바탕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미국 아이들이 뭐 마마, 데디부터 시작해서 말을 쭉쭉쭉쭉 배워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순서랑 같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몇 년일 것 같아요? 영어를 끝까지 다 배우는? 끝까지 다 배우는? 그러면 고 3과 아니 대학교 한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예. 딱 한 번에 맞추셨어요. 평균 20년이래요. 1인 평균 20년. 근데 이제 보통 저희 성인반도 했었지만은 승진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배우시잖아요. 맞아요. 이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는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영어의 마스터. 그럼 또 이거 마스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어를 어른이 돼서 또 배우지 않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회화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자연스럽게 회화를 할 수도 있고, 시험을 친다 그러면 시험 부분에 있어서도 스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마스터할 수 있고, 수능이면 수능, SAT면 SAT, 토익이면 토익, 이거에 대해 있어서 내가 1등급은 나와줘야 돼요. 그 마스터까지를 저희는 최대 5년. 최대 5년밖에 안 걸려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학원을 안 가도 된다는 거거든요. 왜 최대가 5년이냐면 실제로 졸업을 한 친구들이 제일 빨랐던 친구가 1년 2개월. 그 친구는 좀 이제 이해력이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해력이나 이해력의 속도에 따라서 이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고, 조금 이해력이 느린 친구도 5년 이상을 가지는 않더라.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 기간 동안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저희랑 아이가 연습해 나가야 될 거는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챕터 3가지가 전체 다 인터넷 강의로도 있어요. 이거를 저희 포플랭을 졸업을 했다 그러면 이 챕터 1에서 3까지의 모든 인터넷 강의를 평생 무료로 복습을 할 수 있는 수강권을 줘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봐야 네, 내 걸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랑 있는 동안. 그래서 저희 북카페에서도 자습 코칭 선생님이 봐주시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왜 주 5회 수업을 안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1, 2학년들도 요새 너무너무 바쁘긴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과목을,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 과목을 주 5회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너무 빨리 질려요. 흥미도가 정말 빨리 내려가는 게 연구 결과로도 있는데,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 필라테스를 배운다 해도 주 5회 가면 정말 죽거든요. 주 5회 가고 숙제 없는 데도 있어요. 선생님, 스피킹은 많이 해야지 빨리 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이에요. 회화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노출되면 좋겠지만 거기에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외워서 뱉어내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이 확고하게 아이들한테 자리 잡혀 있는 상황에서 많이 노출이 되면 빨리 늘어요. 근데 주 5일 내내 뭘 외우고 다니면 늘 수가 없고 그리고 2번째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시겠지만은 주 2회가 정규 수업, 주 3회는 최대 맥시멈으로 하브루타에서는 스피킹 수업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주 2회 동안은 학원 안 오는 날은 내가 혼자 뭐라도 해봐야 돼요. 그게 1년, 2년이 쌓이면 자기 주도가 되는 거죠. 저희 모토가 작정하고 놀고 제대로 공부한다인 만큼 놀 때는 확 놀고 공부할 때는 확 해요. 저 어렸을 때 오래 앉아있는다고 공부 잘하지 않잖아요. 되게 잘 노는데 언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집에서 다 해. 혼자 해.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목표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랑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행사도 보시면은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파티, 할로윈 파티, 이런 것들도 보통 영어학원에서는 과자 먹고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3시간씩 하잖아요. 실제로 그때 그 나라에서 뭐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물찾기 게임이 영어로는 스캐벤저 헌터인데 그런 거 보통 아이들이 못 접해요. 그리고 할로윈 때 트릭 올 트릿만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나 이런 파티 때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디쉬를 다 만들어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그런 걸 해보는 시간까지도. 그리고 모든 수업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게 뇌과학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쓰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동기부여 될 만한 요소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마다 클래스에 뭐 포인트도 있고 그걸 받아서 파티도 하고 아시죠? 맞아요. 포인트에 정말 껌뻑 죽는 거 아시죠? 어른들도 생각해보시면 뭐 새로운 걸 예를 들어 뭐 클라이밍을 배운다. 근데 뭐 2년 배우고 3년 배웠는데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고 안 늘고 무조건 정체기관이 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내가 본업으로 회사도 다니는데 이거를 추가로 배우는 건데 여기서 안 늘어. 재미없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의 본업은 학교예요. 학교도 가는데 여기를 엑스트라로 더 공부를 하는데 뭐 얼만큼 늘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럼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베이직,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 레벨도 차별화를 주고 그 안에서도 베이직 1, 2, 인터미디엇 1, 2 그 안에서도 또 클래스 포인트도 또 다르고 이렇게 해서 또 내가 레벨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걸 다 아이들한테 가시화로 보여줘야 돼요. 레벨 깨듯이 이렇게 재밌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나눠드리는 유인물 중에 저희 1년 연간 행사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되게 아이들 재밌어하는 것들도 많고 그 말고도 비정기 행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 투어라든지 저희 여름 되면 수련회 가고 또 매달 무비데이도 하죠. 리딩데이도 하죠. 뭔가 아이들이 여기를 그냥 너무 딱딱하게 공부만 하는 곳이라고는 좀 생각을 안 하게끔. 그래서 되게 감사하지만 막 2시 타임 친구들이 7시까지 집에 안 가고 어머니 아시니? 안 가는 건 다 아신대요. 그런 집에 좀 잘 안 가려고 하고 남아서도 자발적으로 수업을 하고 나면 피곤할 텐데 또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진짜 감동적인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선생님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좀 재밌는 걸 좀 생각을 하신다. 그리고 방학 캠프도 그런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다. 우리 애들 좀 어떻게 방학 때 재밌게 해줄 수 없을까? 우리가 수업을 아무리 재미있게 해도 수업은 수업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주 2회가 기본이에요. 주 2회가 기본이고 나머지 1회는 하브루타인데 하브루타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유대인식 교육 방식이에요. 그냥 그걸 일컫는 말이고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순수한 학습적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킨다라는 게 하브루타의 정의인 건데 우리 한국에서 조금 만연해 있는 그런 주입식, 암기식이랑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주제 영화가 있잖아요. 주제 영화가 있으면 주제곡도 팝송도 하나씩 배워서 1년이면 12곡의 팝송을 애들이 부를 수가 있고 영화 속에 나오는 슬랭들이 되게 많아요. 그 슬랭도 저희가 좀 짚어나가고 이 주제에 맞춰서 과학, 실험, 요리,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피킹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도 학부모님이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초등부에서 이런 수업이 있는 게 여기가 유일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실제로도 하브루타 수업은 아이들이 좀 되게 논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뭐 하고 놀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수업이라서 되게 인기가 많은 수업 중에 하나고 요거는 선택사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브루타 수업만 듣는 친구들은 재료비까지 해서 12만 원인데 정규 수업 듣는 친구는 저희가 서비스 차원으로 넣어드리는 거라 월 400분 수업을 5만 원만 추가하시면 이거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재료비 다 포함된 거니까 굉장히 사실은 조금 이득인 수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처음 여기 학원에 와서 하브루타 수업이라는 걸 저도 처음 봤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애들이 잠옷을 입고 학원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아 맞아. 뭐니? 이러니까 오늘 파자마 파티가 있다. 이 학원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정말 특이한 막 동물 잠옷 옷 입고 맞아. 수업적인 부분으로는 저희가 90분이 보통 수업이에요. 90분이라고 하니까 또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영어로 수업을 하잖아요. 어학원들은 그럼 어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어학원은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40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10분 동안 애들이 좀 방치가 되더라고요. 거의 그냥 이것만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네, 쉬는 시간이 있어버리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어차피 길어야 최대 40분이에요. 최대 40분. 그래서 5분에서 15분 내외의 활동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 뭐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5분에서 15분짜리 활동들 중에서 교재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플랭에서 진행하는 학습법이 거미줄식 학습법인데요. 아이들만의 공부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공부 그릇을 키워나가는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뒤에 말씀드린 선생님의 역할과도 이어지는데 조금씩 내가 배운 부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큰 지도를 만들어내는 공부 방법이라고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습법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에도 궁극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 학습법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기에 영상이 굉장히 길어져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들 아시겠지만 하라 해라 하는 대로 하진 않아요. 보는 대로 해요. 보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내가 한 발자국 좀 더 나가 볼까? 괜찮겠는 걸? 이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는. 그리고 애가 한 발자국 나가야지 하면 그때 정말 무한한 칭찬과 동기부여로 괜찮아 나가도 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해서 한 발자국 더 바로 떼게끔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지 이렇게 막 가져와 이렇게 한다고 듣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언어잖아요. 언어는 정말 이 문해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제 점점 갈수록 이 시대의 경쟁력은 문해력이거든요. 아이들이 미디어에 더 빨리 노출되면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저희가 리딩데이 같은 걸 하는 이유도 선생님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는데 너희는 읽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메인으로 티칭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업 때 책 읽는 얘기도 선생님은 요즘 무슨 책 읽는데 너희는 무슨 책 읽어? 자꾸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책상에 책들도 계속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애들은 그 말이 절대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집에서도 책 많이 읽는 애들은 보면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요 항상 거실에서. 근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엄마 아빠도 회사 일이 끝나고 힘드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뭐 그런 걸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짓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명이잖아요. 그럼 소수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학원은 일단은 1년 중에 매달 원슬리 플랜이나 안내장 이런 거 혹은 상담 전화 이런 거는 모든 학원이 다 똑같아요. 퍼플레이 조금 특이한 부분은 3개월마다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게 아이들을 숫자로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적 컨디션을 1순위로 뒀을 때 우리 아이가 이 반에 있었는데 근데 이 다음 분기 때는 조금 더 슬로우하게 가는 반에 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 반에 갔다가 돌아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는 되게 열심히 해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레벨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전체 부분에 있어서 이 성적표로 어머님이랑 저랑 혹은 담임선생님이랑 계속해서 캐치업을 하시면서 이런 거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가 외부 시험도 봐요. 보통 한국에서는 리딩이랑 리스닝 시험이 위주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매년 다양한 시험을 좀 쳐보려고 하고 그 예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셀 스피킹 시험을 보잖아요. 네. 항상 1년 중에 2월에는 좀 새로운 시험을 트라이를 하고 상향 지원을 해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8월달 돼서 한 번 더 보면 6개월 만에 내가 3, 40점이 올라요. 그건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치는 거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치는 거지 이것도 성적을 잘 받아야 돼가 아니에요. 이걸 치는 이유는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년을 학원을 다녔는데 어느 만큼을 하는지를 몰라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년에도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기별로 6월이나 9월에 따라서 반별로 참관 수업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 같이 수업을 하세요. 같이 미션도 드리고 같이 해보시고 나면 아 우리 애가 왜 재밌어 했는지 알겠다. 저희가 100마디 말로 해드려도 그냥 한 번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시거든요. 맞아요. 이제 한 저희가 3년차가 됐잖아요. 저희 학원의 애들은 좀 주인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학원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의견도 막 내고 선생님 저희 이번에 이런 거 해요. 그럼 또 최대한 반영을 해주려고 네. 해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저희 여름인데 수련회 안 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 수련회. 선생님 대학 투어 같은 것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갔고 이번 할로윈 때는 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바로 또 반영을 하려고 하고 또 실장님이 네. 보셨을 때 저희 학원에서 또 조금 좀 특이하네? 이렇게 느꼈던 거 뭐가 있을까요? 그 스몰 티처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거가 애들이 자신감 있게 근데 또 막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스몰 티처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저희가 영어든 수학이든 전반적으로 다 스몰 티처라는 게 있어요. 항상 마지막 주에 보통 이뤄지는데 이번 달에 내가 뭘 배웠는지를 내가 직접 설명해 봐야 아이들은 이게 평생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많이 틀렸던 거 내가 오답 위주로 쭉쭉쭉 스몰 티처를 나와서 내가 선생님인 것처럼 말을 해주는 거죠. 친구들한테 설명해주고. 영어 같은 경우는 챕터 1, 2, 3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걸 다 맵으로 그리거든요. 내가 이거 다음에 왜 이거 배웠고 왜 이거 배웠고 그걸 또 이제 스몰 티처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찍더라고요. 지금 강의 너무 진짜 좋아요. 강사처럼 이렇게 맞아요, 찍어서. 맞아요.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찍어서 올리도록 네. 이런 숙제를 좀 내주죠. 지금까지 퍼플랭에 상담하러 오시면 진행되는 튜토리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영상에서 다뤘고 실제 상담은 아이들의 개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훨씬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번 영상도 퍼플랭에 대해 알아가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